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이 오늘 검찰에 불려 나왔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이 공보물에 정당 경력을 썼던 것이 말썽이 됐는데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박재훈 기자, 검찰 조사가 낮에 시작됐는데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까? 네,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은 지금 제 뒤로 보이는 대구지검 공안부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낮 1시 반부터 시작된 조사는 7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 교육감은 취재진의 질문에 짧게 답한 뒤 조사실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강 교육감 얘기 들어보시죠. 오늘 조사받으러 오셨는데 네. 한 말씀 소감 좀 부탁드립니다. 성실하게 조사받겠습니다. 그 정당 경력 게재하는 거 지시하셨습니까? 아니요. 안 하셨어요? 강은희 교육감은 그 선거에서 공보물에 새누리당 국회의원 경력을 밝혔고 이것이 보수 민심을 자극해서 당선이 됐다. 이렇게 경찰과 검찰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점이 불법이라는 겁니다. 강 교육감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19대 새누리당 국회의원이라고 쓴 선거 홍보물 10만 부를 유권자에게 보냈습니다. 지난 3월 중순 강 교육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당시 벽면 칠판에도 새누리당 국회의원 경력을 적었습니다. 정당 공천을 하지 않는 교육감 후보가 정당 경력을 밝히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검찰 조사는 강 교육감이 이 같은 불법을 직접 지시했는지 밝히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강 교육감이 홍보물 제작에 직접 관여했는지 5개월가량 수사해온 대구 중부경찰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죄가 있다고 본 겁니다. 경찰은 자유한국당 지지 성향이 강한 대구의 정치 지형에서 유권자의 표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습니다. 네, 강 교육감이 직접 지시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강 교육감의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경찰이나 검찰이 어떻게 손에 넣었습니까? 네, 강 교육감은 그 휴대전화는 지금 없다.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선거 당시 잃어버렸다. 행사장에서 분실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곧 끝나기 때문에 검찰이 단체장 수사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다음 달인 12월 13일까지입니다. 이제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소환된 단체장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져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선 막판 무더기 기소가 불가피할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된 단체장은 직위 상실과 함께 피선거권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대구지검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구미에서 나홀로 시험 특혜를 받았던 이사장의 손자가 이미 같은 재단 고등학교로 입학이 확정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설립자의 증손자이자 이사장의 손자는 다름 아닌 승마특기생으로 진학하게 됐는데 1953년 설립한 이 학교에 승마특기생으로 입학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월 A군이 소년체전 승마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A군의 아버지이자 중학교 교장인 장모 씨는 교직원 회의에서 아들의 우승 동영상을 여러 차례 틀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곧이어 A군은 진학 걱정을 덜었습니다. 체육특기생인 A군은 큰어머니가 교장인 이 고등학교에 이미 진학이 확정됐습니다. 학교 측은 A군이 승마에 소질이 있어 체육특기생으로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그 아이가 잠재력이 있고 어떤 성과가 있어가지고 와서 잘 할 수 있는 그런 학생을 저희가 받지 아무나 특기자로 받지는 않죠. 저희가 공부하는 학교고. 이 학교에 승마특기생으로 입학한 학생은 학교가 생긴 1953년 이후 A군이 처음입니다. A군의 증조 할아버지는 고등학교와 중학교를 설립했고 할머니는 재단 이사장, 큰어머니는 고등학교 교장, 아버지는 중학교 교장을 맡고 있습니다. A군이 나홀로 특혜 시험을 친 경시대회는 입학 후 특설반을 뽑는 기준이 됩니다. 특설반이 되면 상금과 해외 탐방은 물론 학교에서 개인 컴퓨터를 사용하는 등 큰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장의 손자에게 몰래 특혜가 주어진 것으로 학생들은 보고 있습니다.
사립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또 사립학교의 족벌 경영으로 대다수의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또 다음에 이렇게 해도 알아낼 방법 없잖아요. 안 걸리면. 그러면 계속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은 좋은 성적 받고 저희는 열심히 해도 안 되고 좀 억울하죠. 경상북도 교육청은 이 학교에 직원 4명을 보내 시험 출제부터 보안, 시행과 같은 학업 성적 관리 규정을 지켰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민심에 따라 정치하자고 선거를 하는데 요즘 선거제도는 민심과 거리가 멉니다. 승자 독식 구조 선거제도 때문인데요. 인물 선거와 정당 비례 선거를 섞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대안이라고 주목받고 있습니다만 정치권 이해 관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은 선거 때마다 특정 당이 싹쓸이하다시피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투표 결과를 보면 특정 당이 싹쓸이할 수 있도록 유권자들이 표를 던진 것은 아닙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정당 득표율은 새누리당이 53.5%, 더불어민주당 13.5%, 국민의당 15.4%, 정의당 5.4%, 기타 11.8%였습니다. 차지한 의석수를 보면 새누리당이 91.7%인 22석, 민주당 1석, 무소속 1석이었습니다. 정당 득표율과는 차이가 큽니다. 전국적으로도 비슷해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과 새누리당은 정당 득표율보다 1.5배가량 더 많은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소선거구로 치르는 지역구 승자 독식 탓으로 그만큼 중소정당에는 불리하고 당선에 영향을 주지 못한 사표도 속출합니다. 대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금은 지역구대 비례대표 비율이 5.4대 1인데 비례대표를 늘리자는 주장입니다. 일단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정당의 득표를 가지고 그 해당 선거구의 그 의석수를 먼저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사표가 아주 많이 줄어듭니다. 선거제도 개선의 가장 큰 걸림돌은 기득권을 가진 민주당과 한국당, 양대 정당이 부정적입니다. 자기 정당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자기 정당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한국 정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수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자세가 진지하게 필요합니다.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승자 독식에 따른 민심 왜곡을 막고 유권자 뜻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황천모 상주시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황 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 최근 구속된 사무장 59살 김모 씨를 비롯해 홍보실장과 정책팀장 등 서너 명에게 수고비로 2,500여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돈을 전달한 사업가 59살 안모 씨는 황 시장이 자신의 돈을 빌려 대신 전달했다고 진술한 가운데 황 시장은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서울에서 발생한 지하 통신구 화재의 여파는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게 전산화된 우리 일상이 한순간에 혼란에 빠질 수 있음을 실감하게 되는데요. 24년 전 대구에서 똑같은 사건이 있었지만 그때에 비해 오히려 여건은 더 나빠졌습니다. 대구 문화방송이 보유한 24년 전 영상을 토대로 과거와 오늘을 되짚어봤습니다. 통신구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사흘 동안 이 지역 일대 통신이 끊겼습니다. 완전히 타버려 중구와 용산, 마포, 서대문구 등 서울 중서부 일대 KT의 통신장애가 종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는 물론 인터넷의 신용카드 결제만까지 모두 먹통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이 날 경우 바로 끌 수 있는 스프링클러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통신이라든지 전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쪽에 상당한 보안성을 유지하는 거라 유치를 시키지를 않습니다. 저희들한테도. 문화재청이 신라의 미소로 유명한 경주 얼굴무늬 수막새를 보물로 지정했습니다. 대량 생산이 아닌 수작업으로 사람의 얼굴을 새긴 유일한 기와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장미쁨 기자입니다. 두 눈과 오뚝한 코, 턱선이 조화를 이룬 한 신라인의 모습이 눈길을 끕니다. 삼국시대 사람의 얼굴이 새겨진 우리나라 유일한 기와, 경주 얼굴무늬 수막새입니다. 연꽃 모양으로 대량 생산해내던 일반적인 수막새와 달리 숙련된 장인의 손으로 직접 빚어내고 다듬어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흔히 신라의 미소로서 널리 알려진 유명한 문화재인데요. 신라의 수막새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대량 생산되지 않고 손으로 빚은 수막새입니다. 경주 얼굴무늬 수막새는 일제강점기 경주 영묘사터에서 출토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후 일본으로 넘어갔다가 1972년 국내로 반환됐습니다. 추녀나 담장 끝에서 기와를 마무리하기 위해 사용된 수막새로 기와가 단독으로 보물로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7세기 신라의 주요 유적의 모습을 알려줄 수 있는 상세한 자료로서 근본에 보물로 지정된 것은 기와 가운데선 최초여라서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됩니다. 경주박물관은 이번 보물 지정을 맞아 다음 달 14일까지 얼굴무늬 수막새를 특별 전시하고 설명회도 개최합니다. 이와 함께 문화재청은 군위 법주사 괴불도 등 문화재 5건도 보물로 함께 지정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대구지방 환경청 간부가 임시직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35살 A씨는 지난해 11월 환경청에 임시직으로 입사한 이후 해당 부서 과장 57살 B씨에게 여러 차례 성폭행 당했다는 고소장을 냈습니다. 경찰은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했지만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환경청은 과장 B씨를 지난 15일에 직무정지 조치하고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이 경북도청 생활경제교통과와 A 도시가스 공급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4월 불거진 도시가스 공급업체가 경북도청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연장선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서 안동경찰서는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경북 북부 6개 지역에 도시가스를 독점 공급한 A사가 가격 인상 등 편의를 위해 경북도 일부 공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해 지난 8월 검찰에 송치한 바 있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이버 성폭력 사범 특별단속을 해 143명을 잡아 5명을 구속했습니다. 구속된 A씨는 음란물 11만 개를 인터넷에 올려 퍼뜨린 이른바 헤비 업로더로 8,700만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B씨는 여러 웹하드 사이트에 동시에 음란물을 올리는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C씨는 웹하드 운영자입니다. 이 밖에 불법 촬영 44명, 음란물 유포 73명, 웹하드 업자 7명, 음란 사이트 운영자 1명 등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보스턴 레드삭스 출신의 투수 저스틴 헤일리를 영입했습니다. 2012년 보스턴에 6라운드로 지명된 헤일리는 지난 2년간 미네소타와 보스턴에서 불펜 투수로 메이저리그 통산 14경기에 등판했고 마이너리그 트리플A에서는 선발로 주로 뛰며 49경기 동안 16승 16패, 평균 자책점 3.53을 기록했습니다.
헤일리는 계약금 10만 달러에 연봉 55만 달러, 인센티브 옵션 25만 달러로 삼성과 계약에 합의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국내에서 심는 나무 320여 종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 능력을 분류한 결과 상록수종은 소나무와 잣나무, 향나무, 주모기, 낙엽수종은 낙엽송과 느티나무, 밤나무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목류 중에서는 두릅나무와 산철쭉이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이번 분류는 대기오염 물질의 흡수나 흡착 능력, 오염에 대한 내성, 경관, 인체에 부정적인 영향이 적은 수종 등을 고려해 시행됐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따라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이 휴업이나 폐업을 할 경우 시정명령과 행정처분으로 대응하고 2020년까지 모든 유치원에 국가관리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도입시킬 방침입니다.